이제 다시 기분 좋아졌어. 다만 좀 흥분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리스어 시간에 나 또 잤어. 술 취한 외눈박이거인 폴리페머스처럼. 또 오늘 아침엔 지각할 뻔했어. 잠을 깨자마자 처음 든 생각이 그리스어 미동사였지. 지겹게도 아침 먹으면서 또 등굣길 내내 동사 변화를 연습했어. 한 새벽 3시가 넘어서 잠들었고 책은 한 자국이 번져 있었어. 아침에 깨어나니 등불 연기와 새소리 속에서도 왠지 모르게 울적했어. 무엇인가 내 본성으로부터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담배 한 대 말아줄까? 고맙지만 안 피워. 난 죽도록 공부할 거야. LNS 레벨은 강하기 위해 벌써 6번이나 대답을 못했어. 난 5번 공경에 처했지만 이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레벨은 권총잘 살아나 하지 않을 거야. 그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부모가 아니니까. 군인, 카우보이, 선원같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납치하면 아버지는 쓰러지고 엄마는 정신병원에 갈 거야.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지. 시험 전에 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지나갔어. 아직 빛이 들어 고개를 들지 못하지만 이제 막대를 잡은 이상 뛰어넘어야 해. 떨어지더라도 부서지지가 않을 테니까. 인생이란 예상치 못한 야비한 일이야. 난 나무에 목매달 생각은 없어. 엄마는 왜 차를 안 주시나? 네가 주는 차를 마시면 좋을 거야. 지금 떨리거든. 이상하게 정신 나간 느낌이 들어. 나 좀 만져봐. 모든 게 또렷한데 뭔가 다 달빛 아래 정원은 고요하고 신비롭고 검은 형상들이 스쳐 지나가. 밤나무 아래에서 시위회가 열리는 것 같아. 같이 가볼래, 메리오? 기다려봐. 차 마시고. 나뭇잎들이 쉬지 않고 속삭이고 있어. 마치 할머니의 머리 없는 여왕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옛날에 아주 아름다운 여왕이 살았어. 태양처럼 아름다웠지만 그녀는 머리가 없이 세상에 태어났어.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웃지도 입 맞추지도 못하고 작은 손으로만 신하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여왕은 어떤 왕에게 정복당했어. 우연히도 그 왕은 머리를 2개 갖고 있었는데 이 2머리는 늘 다투어 어떤 머리도 다른 머리에게 양보하지 않았지. 이때 궁정의 마술사가 그중 하나를 떼어내어 여왕에게 얹었겠다. 근데 이것 봐라. 그 머리가 여왕에게 꼭 맞는 거야. 곧 왕은 여왕과 결혼했고 이제 2머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말도 안 된 저주스러운 이야기지. 방학 이후 내 머리에서는 이 머리 없는 여왕이 떠나질 않아. 예쁜 여자애를 보면 머리가 없어 보이고 그러다 갑자기 내가 머리 없는 여왕으로 나타나는 거야. 혹시 내 위에 또 한 번 머리가 얹힐 수도 있으려나. 여기 얘들아, 차 맛있게 들어라. 안녕 슈티팩은 어떻게 지내니? 감사합니다, 가고부이. 저 아래 춤추는 소리 듣고 있었어요. 안색이 좋지 않네. 어디 불편하니? 별일 아니에요. 최근 며칠간 너무 늦게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밤새고 공부했대요. 그러면 안 돼 슈티팩은 몸을 아껴야지. 건강을 생각해야 해. 학교와 너의 건강을 바꿀 수는 없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부지런히 산책하렴. 그게 너의 나이 땐 정확한 중세부지 독일어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야. 부지런히 산책할게요. 어머니 말씀이 옳아요. 산책하는 도중에도 부지런할 수 있으니까요. 그 생각에 제 스스로 하지 못했군요. 어쨌거나 쓰는 숙제는 집에 가서 해요. 아이, 글쓰기 과제는 우리 집에서 해. 그러면 우리 둘한테도 쉬울 거야. 엄마 아시죠? 막스 폰 트랭크가 티푸스로 쓰러진 거요. 오늘 정오에 헨신 윌로가 트랭크를 임종하고 존 앤슈티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방금 트랭크가 자신이 보는 데서 죽었노라고 알리려고 했대요. 그래? 존 앤슈티가 말했어요. 넌 지난주부터 방과 후에 벌 받는 시간이 아직 2시간 남지 않았나? 여기 이 쪽지를 학교 수의에게 갖다 줘. 그리고 일을 깨끗이 끝내도록 해. 전학급이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 헨체는 멍한 게 마비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 무슨 책을 갖고 있니 메리오? 파우스트요. 벌써 읽었니?
아직 끝까지 못 읽었어요. 지금 발프로기스의 밤 읽고 있어요. 나 같으면 한두 해 더 기다렸다가 읽었을 텐데. 엄마, 이렇게 아름다운 게 많이 들어있는 책은 못 봤어요. 왜 읽으면 안 되나요? 아직 넌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엄마 모르세요. 제가 이 작품의 고상함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잘 느끼고 있지만 저희는 둘이 같이 읽어요. 그러면 이해하기 아주 쉬워져요. 메리오, 넌 이제 무엇이 옳고 해로운지 판단할 나이가 됐어. 네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을 하거라. 난 네가 내 앞에서 무언가를 숨길 이유가 없을 때 감사하면서 인정하는 어미가 될 거야. 유의할 건 아무리 좋은 책도 준비되지 않으면 해로울 수 있어. 그래도 난 널 믿을 거야. 너희들 모두 필요하거든 날 부르렴. 난 침실에 있을 테니. 네 엄마는 그레티엔 이야기를 하신 거야. 우리 아주 잠깐밖에는 그 대목에서 머물지 않았는데 파우스트 자신도 어떻게 그렇게 냉이랑 같이 무심할 수가 있지? 예술의 절정이 이런 파렴치함 안에 있진 않아. 파우스트도 약속하고 떠날 수 있었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레트에는 상심해 죽을 수도 있어.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경련이라도 하듯 즉시 그런 데에 시선을 돌리는지.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거야. 온 세상의 피와 부위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아니, 솔직히 말해, 네 글을 읽은 뒤 나도 그렇게 느꼈어. 혼자 읽으면서도 그 내용이 계속 맴돌았고, 특히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에 깊이 사로잡혔어. 난 동정심에 빠졌어. 그 인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메리오, 믿어줘. 불의를 행해야 하는 것이 불의를 참아야 하는 것이 불의를 행해야 하는 것보다 더 달콤하다고. 아무 죄도 그렇게 달콤한 불의가 일어나게 둬야 하는 건 지상의 모든 축복의 총체인 것처럼 보여. 난 적선으로 얻는 축복을 바라지 않아. 하지만 왜? 내가 투쟁해서 얻지 못하는 건 원하지 않아. 그 다음엔 더 큰 쾌락이 있는 거야, 메리오. 그 여자애는 마치 축복받은 신들처럼 그 순간을 누리고 있어. 처음엔 저항하지만 끝내 모든 것을 벗어던지도 받아들이며 화물에 이르는 거야. 여자애는 꽃피는 낙원을 깨닫는 순간에도 지옥을 두려워하고 있어. 그녀의 감정은 바이틈에서 샘솟는 샘물처럼 신선하지. 그 여자애는 그 어떤 지상의 숨결도 불지 않는 잔을 잡고 있어. 생명수가 들어있는 잔. 그 잔을 불꽃처럼 너울 대고 펄럭이며 삼키려 들고 남자가 그때 느끼는 만족감이란 힘 빠진 것 같을 거야. 좋을 대로 생각해. 하지만 너 혼자 간직하고 있어. 난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흔들라, 흔들라. 무슨 일이에요, 엄마? 벌써 일어났니, 아가? 저 이쁜 것 좀 봐. 벌써 나갔다 오셨어요? 빨리 옷 입고 얼른 이나 언니한테 내려가봐. 이 바구니 갖다 줘야 한다. 아, 언니네 집에 가셨댔어요? 언니는 어때요? 아직도 좋아지지 않았나요? 흔들라. 지난밤에 황새가 언니네 집에 작은 사내아이를 데려다주고 갔단다. 사내아이라고요? 사내아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아, 그래서 독감이 그렇게 오래 갔군요. 아주 잘생긴 사내아이야. 가서 봐야지. 엄마, 그럼 내가 세 번째로 이모가 되었네요. 여자 조카 하나하고 남자 조카 둘이요. 게다가 얼마나 잘생긴 사내들인데. 교회 지붕 옆에 가까이 살면 그렇게 되는 거야. 네 언니가 명언 피스를 입고 그 계단에 올라간 지 내일로 2년밖에 안 됐는데. 황새가 아기 데려왔을 때 엄마 거기 계셨어요? 막 날아가고 없더라. 장미 한 송이 안 꽂을래? 좀 더 일찍 가지 않으셨어요, 엄마? 내 생각엔 거의 만날 뻔했는데 황새가 너한테도 뭔가 갖다 줬단다. 브로치 같은 것 말이야. 정말 안타까워요. 황새가 너한테 브로치 같은 거 갖다 그렇진 줬단 말이야. 많은데 뭐. 그래도 만족해야지 아가. 뭘 더 바라니? 나 너무 알고 싶었어요. 황새가 창문으로 들어왔는지 굴뚝으로 날아 들어왔는지 말이에요. 그건 이나 언니한테 물어봐야지. 언니한테 물어봐 아가. 언니가 자세히 말해줄 거야. 언니가 30분이나 황새하고 얘기했다니까. 내려가서 물어볼 거예요. 잊지마네 천사야. 나도 황새가 창문으로 왔는지 굴뚝으로 왔는지 정말 알고 싶구나. 아니면 차라리 굴뚝청소부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굴뚝청소부는 황새가 창문으로 들어왔는지 아닌지 틀림없이 알 텐데요. 굴뚝 청소는 안 돼 아가. 굴뚝 청소는 안 돼. 굴뚝 청소부가 황새에 대해서 뭘 알겠니? 그 사람은 자신도 믿지 못하는 온갖 잡소리를 너한테 짓거릴 거야. 왜 그렇게 길거리 내려다보니? 남자가 있는데요, 엄마.
황새보다 3배 크고요. 발이 기선만 해요. 그럴 리가. 그 남자 턱 밑에 침들 끼고요. 그걸로 바이올린처럼 라인강의 경비대 노래 켜고 있는데 방금 길모퉁이 돌고 있어요. 넌 정말 어린애구나. 이 늙고 순진한 어미를 놀라게 하다니. 자, 모잘 써라. 언제나 철이 들렸는지 나한테. 나도 엄마 나도요. 내 머리를 생각하면 슬퍼요. 내겐 벌써 결혼한 지 2년 반이나 되는 언니가 있고 나 자신이 3번째로 이모가 되었는데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혀 아는 게 없으니까요. 엄마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말아요. 이 세상에서 엄마 말고 누구한테 그런 걸 묻겠어요. 제발 사랑하는 엄마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내 자신이 창피해요. 부탁이에요 엄마. 그런 걸 묻는다고 꾸짖지 마세요. 대답해 주세요. 엄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가 너 참 이상하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나 정말 못하겠다. 왜 못해요 엄마? 왜요 도대체? 모두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흉측한 일은 아닐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이지. 가서 옷 입어요 아가씨. 옷 입어. 갈게요. 그런데 엄마 딸이 굴뚝청소부한테 가서 물어본다면요? 그거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야. 이리 와 아가. 이리 와. 내가 말해줄게. 내 모두 너한테 말할게. 자비롭고 전능하신 분이시여. 그런데 오늘은 말고 벤들라 내일이나 모레 다음 주일에 언제든지 네가 원할 때 말이다 아가. 오늘 말해주세요 엄마. 지금 말해주세요. 지금 당장요. 엄마가 이렇게 놀라신 걸 보니 그전엔 안심할 수가 없겠어요. 못하겠다 벤들라. 왜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엄마? 제가 엄마 발밑에 꿇어앉아 엄마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있을게요. 엄마 이 방 안에 혼자 계신 것 엄마는 앞치마로 제 머리 대고 얘기하세요. 이 방 안에 엄마 혼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전 꼼짝도 하지 않을게요. 소리도 지르지 않고요. 무슨 소리가 나오든지 참고 기다릴게요. 하늘이 아시겠지 벤들라.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늘은 날 알 거야. 이리 와라. 이야기해줄게 아가씨. 어떻게 네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 자, 잘 들어 벤들라. 듣고 있어요. 하지만 안 되겠다 벤들라. 아가 책임 못 지겠어. 사람들이 날 감옥에 넣을지도 몰라. 사람들이 널 내게서 빼놓을지도 모르고. 침착하세요 엄마. 그럼 들어봐. 아기를 얻기 위해선 말이다. 들리니 벤들라? 빨리 엄마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아기를 얻기 위해선 남자를 결혼한 남편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야. 오직 한 남자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야. 그 남자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단다. 어떻게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야. 그 남자를 사랑해야 돼 벤들라. 네 나이엔 아직 사랑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이다. 이제 알겠지? 하늘에 계신 위대한 신이시여. 이제 어떤 시험들이 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알겠지? 근데 그게 다예요? 맹세해 다야. 이제 저 바구니를 들고 언니한테 내려가라. 거기서 넌 초콜릿과 과자를 얻을 거야. 어디 또 보자. 큰 매는 장화, 실크 장갑, 세일러복 커리하고 머리엔 장미꽃. 하지만 아무래도 너무 짧다 벤들라. 엄마 점심에 쓸 고기 벌써 가져가셨어요? 너에게 신의 가호와 축복이 있길. 시간이 날 때 네 치마에 레이스에 한 번을 더 달아주겠다. 데스데모나 감기돌에 드렸소? 그대는 하느님 아버지처럼 보이지 않는구려. 거룩한 여자여. 명상하며 오고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구려. 내 그대가 요나탄 슐레징거 가게 진열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을 때 싹 트고 있는 행복의 달콤한 순간처럼 이 유연한 팔다리, 부드러운 허리의 둥근 곡선, 허리고 팽팽한 가슴은 아직도 매혹적이구려. 이 위대한 화가는 14살짜리 오리지널이 자기 눈앞에서 소파 위에 누워있을 때 얼마나 행복에 도취했을까. 그대, 이따금 내 꿈에서 나를 찾아주겠소? 나는 두 팔을 벌려 그대를 맞이하고 그대 숨이 멎을 정도로 키스해주리다. 이럴 수밖에 없어. 이건 충동적인 살인이 아니라 고독한 밤마다 목이 재우오던 내 영혼의 절규.
그대에게 실증난 것이 아니오. 하지만 그대는 내 골수를 빨아먹고 내 젊음의 강체를 앗아갔어. 그대의 숨막히는 정치된 몸짓이 나를 완전히 소모시켰단 말이오. 이제 결판을 내야 하오. 그대냐 나냐. 그리고 결국 내가 승리를 거둔 것이오. 여기서 나와 투쟁하다 잠든 여자들을 세워보시오. 가정교사 유물이었던 사이키, 아버지 서랍에서 훔쳐낸 아다, 형의 노트에서 찾아낸 레다까지 코레지와 부계를 거쳐 그대는 이제 8번째 죽음의 후보자요. 이미 7여자가 그대보다 먼저 이 지옥같은 타르테라스의 길을 떠났소. 그러니 그것을 위안으로 삼고 간청하는 눈빛으로 나의 고통을 끔찍하게 만들지 말아요. 그대는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거요. 내 가슴이 찢어지면서 7번째 아내를 정당방위로 살해한 것이오. 푸른 수염 블라우 바르트 역할 속에는 뭔가 비극적인 것이 들어있지. 그에게 살해된 여인들의 고통을 모두 합쳐도 내가 목 조를 때마다 겪은 고통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오. 당신 같은 악마가 내 보석 상자를 떠나야만 내 양심은 안정은 잡고 몸은 다시 강해질 거요. 당신이 비운 그 자리에 포덴하우젠의 롤레라이 또는 버림받은 여자 또는 데프레가의 로니 같은 새로인들을 입주시켜 난 더 빨리 회복하겠어. 3개월만 더 당신에게 홀려 있었다면 내 가여운 두뇌는 태양 아래 버터처럼 녹아버렸을 거요. 이제야말로 책상과 침대를 분리시켜야 할 적절한 때였어. 난 범람의 헬리오 갈바르스 황제가 내 안에 있음을 느끼오. 몰리트라베 살루탄, 죽음의 희망 그녀가 내게 인사하도다. 아가씨, 왜 그대는 모르고 꼭 닫고 있는 거요? 왜 지금도 신비한 영화의 순간에 임해서도 단 한 번의 경륜이 그대를 자유롭게 해줄 텐데 한 번만 여성적 충동을, 호감의 표시를, 욕정의 표시를 해봐 아가씨. 난 당신을 금태익자에 넣어서 내 침대 위에 걸어놓을 거예요. 당신은 모르나? 당신의 수줍음만이 나의 탈선을 남는다는 걸. 애통하다. 피져간 인간들이여 애통하다. 그녀가 모범적인 교육을 받았음을 언제나 느낄 수 있어. 나 역시 그래. 데스데모나, 밤기도를 드렸어? 당신의 심장을 격렬히 일으키는군. 난센스야. 성녀 아그네스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죽었고 당신처럼 반마체도 아니었어. 다시 한번 키스를 하오. 당신의 피어오르는 당신의 몸에, 부풀어 오르는 당신의 가슴에, 둥글고 부드러운 당신의 끔찍한 무릎에. 이럴 수밖에 없어 내 사랑. 순결한 별들이여, 당신으로 하려고 그들을 부르게 하지 마라. 이럴 수밖에 없어. 여기 숨어 있었구나. 모두 널 찾고 있어. 마차가 벌써 떠났거든. 너가 도와줘야 해. 소나기가 올 것 같아. 물러가.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얼굴은 감추고 그래? 꺼져. 널 바닥에 떨어뜨려 버릴 거야. 그럼 더더욱 못 가. 왜 함께 풀밭에 나가지 않는 거니? 여기는 어둡고 모두 컴컴하잖아. 속살까지 땀에 젖으면 어떡해? 건초 냄새가 너무 좋아. 저 밖에 하늘은 천 덮은 관처럼 시커멀걸? 그리고 내게 보이는 건 오직 네 가슴에서 빛나는 양귀비꽃뿐이야. 그리고 네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고. 아니 키스하지 마 메리오. 키스하지 마. 네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 키스하지 마. 키스하면 사랑한다는 건데 안 돼. 내 말 믿어. 사랑이란 건 없어. 모두 자기 욕심이고 이기주의야. 안 돼.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건 너도 마찬가지고 밴들라. 안돼 메리고. 밴들라. 친애하는 슈티페군, 자네의 편지를 24시간 동안 깊이 고민한 끝에 무거운 마음으로 답하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메리카로 떠날 백삭을 마련해줄 순 없네. 내게 그만한 돈도 없거니와 자네의 경솔한 도피를 돕는 것은 자네에 대한 진정한 애정도 부모된 도리도 아니기 때문이네. 자네가 원한다면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지난 석 달간 자네가 최선을 다했던 사실과 과도한 학업이 자네의 건강을 해치고 있음을 설득해볼 용인이 있어요. 슈티펠군, 자네가 만약 도주가 불가능한 경우 목숨을 버리겠다며 암시적으로 날 협박한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좀 이상하네. 어떤 불행을 아무리 죄 없이 당한다 해도 순수하지 못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휘말려선 결코 안 되겠지. 난 자네에게 언제나 좋게만 대하려고 했는데 그런 나에게 자네의 끔찍하고 경솔한 행동에 책임을 지우려 하는 방식은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눈엔 쉽게 협박 시도가 될 수 있는 것이네. 고백하자면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 잘 알만한 자네의 이러한 행동은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네. 그 사이에 난 자네가 처음 받은 충격의 인상이 너무 깊어서 자신의 행동 방식을 완전히 의식할 수 없다고 확신하네. 내 편지가 도착할 때쯤에 부디 평온을 되찾길 바라네. 학교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낙제생이 훌륭한 인물이 된 사례는 얼마든지 있네. 어떤 경우에라도 자네의 불행 때문에 메리오와 사귀는 것에 변화가 생기진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내가 진심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젊은이와 내 아들이 사귀는 것을 보면 난 언제나 기쁠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높이 들어요, 슈티펠군. 이런저런 위기인 우리 누구에게나 닥쳐와서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누구나 즉시 단도나 독약을 집어든다면 이 세상엔 곧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곧 다시 소식을 듣게 해줘요. 변함없이 자네를 좋아하는 어머니 같은 친구가 인사를 보내며 파니 G. 왜 살그머니 방에서 빠져나왔지? 오랑캐꽃을 찾으려고. 내가 미소 짓는 걸 어머니가 보시니까 넌 왜 입을 다물지 못하니? 난 몰라. 난 정말 몰라.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 지금 길이 마치 양탄자 같아. 돌도 없고 가시도 없고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아. 지난밤 어떻게 잤지? 여기 사람들이 서 있었지. 성천식 맞이한 수녀처럼 진지해지네. 걱정 마세요, 엄마. 저 참외복 입을게요. 하느님, 누구라도 와서 목을 끌어안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난 이 세상에 맞지 않아. 남들이 뭐라 하든 자유를 향해 발을 내디딜 거야. 자신을 억압하는 일 때문에 더 애쓰지 않을 거야. 난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게 아니야. 이제 무엇 때문에 억지로 해야겠어?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라지. 사람들이 내게 강요한 거야. 어쨌거나 부모님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셔야 했어.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땐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이였을 뿐인데 뒤처졌다는 이유로 내가 속죄하며 살아야 한단 말이야. 나 멍청한 애가 틀림없어. 이건 아주 우연히 태어난 거야. 자연의 강도는 정적이 마치 사랑스러운 자전거 같아.
될 거라. 스난돌리아 양이 불렀던 것처럼. 세실리아 축제 때 난 마지막으로 춤을 추었지. 그녀의 실크 드레스는 앞뒤로 파인 것이었어. 속옷은 아마 안 입었을걸? 그랬다면 세상이 날 좀 더 붙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호기심 때문에 더. 내가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온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지. 난 모든 걸 경험한 듯이 행동할 거야. 가장 인간적인 걸 알지 못하고 인간이 된다는 건 좀 수치스러운 일이야. 존경하는 선생님, 이집트에서 오셨다면서요? 그런데 피라미드를 못 보셨다고요? 오늘은 또 울지 말아야지. 내 장례식도 생각하지 않을 거야. 메리오가 내 간이에 화환을 얹어주겠지. 칼바오 목사님이 부모님을 위로하시겠고 교넨슈티 교장 선생님은 역사책에서 예문을 인용하시겠지. 비석은 아마 세우지 않겠지. 섭섭해하지 말아야지. 기념비라는 건 산자를 위한 것이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니까. 내 머릿속으로는 모든 것과 작별하기 위해 아마 1년쯤 필요했지. 그래도 씁쓸한 생각하지 않고 뒤돌아볼 수 있어서 기뻐. 메리오와 함께 보낸 아름다운 많은 저녁들, 버드나무 아래서 3년간쯤 모두. 난 전에 인간을 한없이 나쁘게만 생각했지. 어떤 인간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인간을 보지 못했어. 난 나 자신을 위해 많은 사람을 동정했지. 난 고대 에투르리아의 젊은이처럼 재단을 향해 걸어갈 거야. 나의 마지막 숨소리를 팔아 다른 형제들이 누릴 평안을 사도록. 삶은 내게 차갑게 등을 돌렸지만 저 위에 머리 없는 여왕이 부드럽게 팔을 벌리고 날 기다리고 있군. 껍질은 벗은 나비는 더 멀리 나아가는 법이고 계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 안개가 걷히면 결국 인생이란 취향 문제일 뿐이야. 뭐 잃어버렸니? 일제 아냐? 너 여기서 못 찾니? 왜 그렇게 날 놀라게 하는 거야? 못 찾냐고. 뭐 잃어버렸어? 왜 그렇게 날 깜짝 놀라게 하는 거야? 난 시내에서 오는 거고 집에 가는 길이야. 모르겠어.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그렇단 찾아봐도 소용없지. 난 나흘 전부터 집에 안 들어갔다. 고양이처럼 소리도 없이. 무도화를 신었으니까. 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질걸? 우리 집까지 같이 가자. 너 또 어딜 헤매고 다녔니? 프리아피아 클럽에. 프리아피아 클럽. 놀, 페렌도르프, 파딘스키, 렌츠, 랑크, 슈필러 그 모든 사람 집에. 찌릉찌르릉 그곳은 터질 거야. 그 사람들이 널 그리는 거니? 페렌도르프는 나를 기둥 위에 성녀로 그려. 난 코린트 형식의 돌기둥 머리 위에 서 있는 거지. 페렌도르프는 말이지 정말 웃기는 자야. 지난번에 내가 그의 물감 튜브를 밟은 적 있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내 머리에 붓을 닦는 거야. 내가 따기로 한 대 갈기니까 팔레트를 내 머리에 던지는 거지. 난 이제를 엎어버리고 그는 이제 받침 막대기를 들고 내 뒤를 쫓아 안락의자, 탁자, 의자 위를 뛰어넘어 아틀리에를 뺑뺑 돌며 따라다녔지. 난로 뒤에 스케치한 것이 하나 있었어. 얌전히 있어? 아니면 이거 찢어버릴 거야. 그 전에 용서하겠다고 맹세하더니 결국은 아주 격렬하게 말이지 몇 번이고 내게 키스를 하는 거야. 너 시내 있을 땐 어디서 자니? 어제 우리는 노래집에 있었어. 그저께는 보요케비추 집에. 일요일에는 오이코노모 플루스 집에 있었고 파딘스키 집에는 샴페인이 있었어. 발라브리게즈가 자기 그릴 페스토 한 잔을 팔았대. 아돌라오는 잿더리로 마시고 렌츠는 영화 살인의 노래를 불렀고 아돌라오는 기타를 두들겨 댔고 내가 너무 취하니까 그자들이 날 침대에 들어눕혔어. 너 아직도 학교 다니니 모리츠? 아니 이번 학기에 퇴학당했어. 그랬구나. 돈을 벌면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데. 너 아직 아니? 우리가 도둑대 공연을 했다는 걸. 벤들라 베르크만이랑 너랑 나랑 그리고 다른 애들이
저녁 되면 우리 집에서 따뜻한 염소젖을 마셨지. 벤들라는 어떻게 지내니? 지난번 홍수 때 봤는데. 메리가버는 뭐하고? 그앤 여전히 오묘한 표정을 짓고 다니니? 음악 시간에 우린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는데. 그냥 철학을 하고 있어. 벤들라는 그 사이에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과일 조림을 갖다 드렸대. 난 그날 이지도로 란다워 집에서 모델을 했지. 그 사람 성녀 마리아를 기리기 위해 내가 필요했어. 아기 예수와 함께 있는 성모를. 그자는 멍청한 데다가 역겨워. 풍행기처럼 줏대도 없고. 너 취기가 안 깼구나. 어젯밤 때문이야. 우린 하마처럼 퍼마셨지. 널 보기만 해도 알겠다. 여자애들도 같이 있었니? 맥주의 요정, 안달루시아 여자, 아라벨라가 있었지. 술집 주인은 우리가 밤새도록 그 여자와 있기에 내버려두었어. 보기만 해도 알겠다, 모리츠. 난 술 취한 다음날의 고통이란 건 몰라. 지난번 카니발 땐 난 사흘만 사흘 밤을 잠도 안 자고 옷도 안 갈아입었어. 가면 무도장에서 카페로, 낮에는 빌라비스타 카페, 저녁에는 탱글탱글 술집. 밤에는 가면 무도장으로 다녔어. 레나가 같이 있었고 뚱뚱이 비올라도 있었지. 4일째 되는 날 밤에 하일리가 날 발견했어. 그자가 널 찾아다녔던 거야? 그가 내 팔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 눈길에 쓰러진 나를 그가 거두어 주었지. 하지만 그 집에서 2주일은 정말 끔찍했어. 아침이면 난 그의 페르시아 가운을 걸쳐야 했고 저녁에는 급사들의 검정색 유니폼을 입고 방 안을 걸어다녀야 했어. 그는 매일 다른 모습으로 내 사진을 찍었어. 한 번은 레다, 한 번은 가니메드, 한 번은 여자, 네보우드 노조로서 내 발로 기기도 하고. 그는 늘 살인과 자살, 죽음의 망상에 빠져 있었지. 새벽마다 권총을 침대에 가져와서 총알을 가득 장전하고 내 가슴에 대고는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이러는 거야. 모리츠, 그 사람이 만약 쐈다면.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물건을 장난과 총이들 입에 넣는 거야. 그러면 자기 버전 본능이 일깨워진다나? 그럴 땐 팡! 그 총알이 마치 내 척추를 통과하는 것 같았어. 하일리는 살았어? 내가 어떻게 알아? 침대 위 천장에는 거울이 박혀 있었고 그 방은 탑처럼 높고 오페라 하우스처럼 환했어. 내가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지. 밤에는 끔찍스러운 꿈을 꿨어. 하나님, 날이 빨리 밝았다면. 잘 자라 일제. 잠들어 있는 너 죽이고 싶도록 아름답구나. 그 하일리가 아직 살아있냐고. 아니, 하나님의 뜻이었지. 그가 술을 사러 나간 틈에 외투만 걸치고 도망쳤어. 거리에서 남장 살인으로 경찰에게 붙잡혔지만 프리아피아 클럽 친구들이 모두 달려와 내 신원을 보증해 주었지. 난 그 후 아돌라의 아틀리에에 머물며 이 무리에 충실해졌어. 페렌도르프는 원숭이고 놀은 돼지, 보요케비추는 부엉이, 루아송은 하이에나, 오이코노모플로스는 낙타야. 그래도 그런 점들 때문에 난 그들을 좋아해, 하나같이.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한테도 매달리고 싶지 않아. 세상이 대천사와 백망장자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말이야. 난 돌아가야겠어 이제. 우리 집까지만 같이 가자. 뭐하러? 따뜻한 염소젖 마시러? 내가 너 머리 곱슬곱슬하게 해주고 네 목에 장을 방울도 달아줄게. 그리고 우리 집에 아직 장난감 말 있거든? 그걸 갖고 놀 수도 있어. 난 돌아가야 돼. 페르시아 사산 왕조, 예수의 산상수훈, 정령견제 공부해야 돼. 잘 자 이제. 좋은 꿈 꿔. 너희들 아직도 인디안 천막에 내려가니? 거기 메리오와 가보아가 내 도끼를 파묻었지? 너희들 차례가 되면 난 차라리 쓰레기 더미에 누워있을래. 한마디면 되는데. 아, 일제! 다행히 못 알아듣는 거. 난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머리가 자유롭고 마음이 기뻐야 하는데 유감이다. 기회였는데 유감이야. 나도 말하려 했어.
침대 위에 커다란 거울을 두고 사나운 존재를 내 곁에 두고 싶었다고. 그러다 감기가 치밀면 그놈을 베개에 파묻어 질식 지키고 싶었다고. 치정살인이라 비웃어도 난 웃어 넘길 거야. 나도 외칠 거야. 너처럼 되겠다고 일제. 프리아피아, 무념무상, 나에게서 힘이 빠진다. 행복의 아이, 태양의 아이, 활약의 처녀가 내 고통의 길 위에 서 있구나. 나도 모르게 또 다시 만났구나. 잔디 의자야. 왕 촛불 어제보다 더 잘한 것 같아 보이는구나. 버드나무 사이로 보이는 풍경은 아직 똑같고 강문은 녹아버린 나처럼 무겁게 흐르네. 잊지 말아야지. 불꽃이 일렁인다. 이리저리 가로 세로로. 영혼들이여, 유성들이여. 불 붙이기 전에는 아직 풀잎들이 보였고 지평선도 보였는데 이제 어두워졌군. 이제 집에는 가지 않을 거야.